한 여대생이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 성공을 위해 인생의 멘토보다 신데렐라의 꿈을 꾸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스폰서를 유혹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녀는 현실의 악마적인 모습을 전혀 몰랐고 그리고 철저하게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수는 여대생들의 로망이자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메이킨이다. 지수는 어려운 자신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화려한 퀸의 조건을 상류류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신데렐라가 되는 발판으로 삼기로 했다. 한겨울의 새벽, 지하철역에 앉아 책을 읽는 한 여대생, 지수. 그녀는 가난 속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간신히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지만 숨막히는 현실과 학비 걱정에 시달리며 그녀는 현실을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다. 어릴 적부터 읽어온 동화 속 신데렐라처럼 자신에게도 한 번쯤 마법 같은 기회가 오길 바라지만 현실은 꿈과는 너무도 다르다. 빚에 시달리는 부모님, 알바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는 그녀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학교 교수의 소개로 유명한 파티에 초대된다.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참석한 파티에서 그녀는 우연히 한국 굴지의 기업을 이끄는 강 회장과 마주치게 된다. 지수는 생각한다.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화려한 조명과 멋진 음악이 울려 퍼지는 파티장. 지수는 평소 경험할 수 없던 호화로운 세계에 압도되며 어색하게 서 있다가 한 남자의 눈길을 느낀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유력 사업가이자 금융계 큰손인 강 회장이다. 강 회장이 다가와 그녀에게 말을 건넨다. 이곳에서 보니 반갑네요. 학생이세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네, 대학생입니다. 공부도 하고 꿈을 이루려는 중이에요. 강 회장은 처음부터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넨다. 학생, 저녁은 먹었나요? 차라도 한잔 할래요? 지수는 어리둥절하지만 그의 온화한 미소에 안심하며 자리에 앉는다. 강 회장은 그녀의 순수함과 열정에 호감을 느끼고 지수를 자주 만나보고 싶다고 제안한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 지수는 마치 신데렐라처럼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두근거린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수의 삶에는 강 회장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는 마치 친절한 조언자처럼 보였고 지수에게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 질문하며 열정적으로 들어준다. 몇 주 뒤 강 회장은 지수에게 깜짝 제안을 한다. 지수씨, 제가 당신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고 싶어요. 스폰서가 되어줄 테니 원하는 공부도 하고 좋은 경험도 해보면 좋겠네요. 지수는 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어디까지가 진심일지 고민된다. 그가 진심일까 아니면 이게 단순한 유혹일까? 강 회장은 그녀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고 조언하며 점차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다. 며칠 후 지수는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혜진아, 나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혜진은 경고한다. 조심해, 지수야. 무슨 의도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그에게 의지하지 마. 그러나 지수는 고민 끝에 결국 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지수는 그가 말하는 스폰서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며 고민한다. 스스로 성공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온 날들에 지친 그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제부터는 고된 아르바이트 대신 강 회장의 후원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부터 강 회장은 점차 자신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 파티에 그녀를 데려가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게 된다. 그러한 후원은 지수의 눈부신 미모와 걸맞게 고급 오피스텔까지 지원받으며 급기야 잠자리까지 하게 되면서 지수는 그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잃어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 회장은 점점 더 그녀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그의 친절함 뒤에는 점점 더 강력한 통제력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연락이 없으면 어디에 있는지 캐묻기 시작했다. 지수는 점차 불안해지며 강 회장의 요구가 점차 무리해지는 것을 느낀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수의 삶은 눈부시게 변화한다.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 유명 인사들과의 파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꿈을 꾸는 여대생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듯한 사람으로 변해간다. 어느 날 지수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연주와 마주친다. 연주가 묻는다. 지수야, 너 요즘 달라진 것 같아. 우리랑도 잘 어울리지 않고.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난 이제 더 이상 아르바이트로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어. 넌 이해 못할 거야. 그러나 강 회장은 점차 그녀에게 더 많은 시간과 헌신을 요구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한다. 지수는 자신이 마치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형이 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다. 어느 날 지수는 강 회장이 준 장소로 호출되는데 그곳은 일반적인 장소가 아닌 은밀한 모임이었다.
회장은 다른 권력자들에게 지수를 소개하며 마치 그녀가 그의 소유물인 양 행동한다.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이 그의 조작된 세계 속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지수는 어느 날 우연히 강 회장의 비밀스러운 행적을 목격하게 된다. 그의 사무실에서 그녀와 비슷한 여학생들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다. 충격을 받은 지수는 당황해 그 자리에서 도망친다. 밤새 고민 끝에 지수는 강 회장을 만나 진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저 외에도 당신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맞나요? 강 회장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답한다. 지수야,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성공을 바라고 있단다. 너도 그중 하나였을 뿐이야. 지수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차 강 회장을 떠날 결심을 한다. 하지만 그는 냉담하게 지수에게 경고한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면 그동안의 모든 지원을 회수해야 할 거야.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을 모두 포기할 수 있겠어? 지수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그의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하지만 그는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강 회장은 지수의 모든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그녀의 행동 반경을 점차 좁혀갔다. 그녀의 일상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심지어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마저 그의 감시망 안에 들어와 있었다. 하루는 그녀가 도망치려 하자 강 회장이 냉담하게 경고한다. 지수씨, 내가 너를 떠나보내면 너에 대한 모든 비밀을 공개할 거야. 그리고 내가 준 돈을 갚기 전에는 자유로울 수 없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세상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 지수씨. 지수는 절망에 빠진다. 이제는 그가 만들어준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지수는 마침내 결단을 내린다. 강 회장의 비밀을 캐내고 그가 그녀 외에도 다수의 여성을 같은 방식으로 속여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강 회장 몰래 그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 회장은 이미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고 지수의 배신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회장은 뜻밖의 말을 건넨다. 지수씨,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알아요? 지수는 강 회장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묻는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천천히 설명한다. 당신의 부모님이 사실 나에게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빚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거였죠. 또한 당신을 첫 모임에 데려온 그 교수와 당신은 이미 부적절한 관계였고 당신의 허영심을 알아채고 우리 모임에 데려온 것이었지. 지수는 얼어붙는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그의 소나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만다. 지수는 강 회장이 만들어준 화려한 삶에서 벗어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포기했던 학업과 아르바이트, 친구들과의 관계는 이미 어긋난 지 오래다. 지수는 독백한다. 내가 진정 바란 것은 이런 삶이 아니었어. 나의 꿈과 목표가 여기 있었던 게 아니야. 그녀는 강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맞서기로 결심한다. 저는 제 삶을 되찾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인형이 되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강 회장은 모든 계획을 밝혔지만 지수는 마지막까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결국 그녀는 강 회장의 사무실에서 은밀히 증거를 빼내어 그를 사회에 폭로할 계획을 세운다. 밤늦은 시간, 지수는 그의 비밀 파일을 몰래 열람하고 복사해 나가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이미 녹화되고 있었던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가 그의 범죄 행각을 폭로하려는 찰나 경찰이 나타난다. 하지만 지수를 체포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모든 것이 조작된 상황 속에 범죄의 공범자로 몰리고 만 것이다. 강 회장은 모든 증거를 지수에게 뒤집어 씌우며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지수는 감옥에서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강 회장은 여전히 권력자로 남아있고 지수는 그의 조작된 세계 속에서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졌다. 하지만 지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기로 다짐한다. 감옥에서의 시간을 이용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우며 다시 한번 강 회장에게 맞설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고 강한 멘탈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일이었다. 지수는 강 회장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다시 본래의 자신을 찾기 위한 길로 돌아선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수는 자신만의 힘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성공을 이루어낸다. 극한의 어려움을 딛고 변호사가 된 지수는 결국은 강 회장의 엄청난 비리를 밝혀냈고 두 번 다시 이러한 불행한 신데렐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 사연을 공개한다. 친구들과 함께 축하 자리에 모인 지수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한다. 내가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진정한 나를 찾지 못했을 거야.
이제야 나다운 삶을 살고 있어. 지수가 겪은 이 사연은 단순한 성공을 향한 욕망이 아닌 권력과 조작에 휘말린 한 여성이 진실과 정의를 찾아가는 위험천만한 여정을 그린다. 지수는 자신의 모든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큰 혼란을 느낀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잃어버린 자아와 꿈을 되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스스로의 삶이 아닌 남이 만들어준 신데렐라의 호화로운 삶에서 벗어나려면 큰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현실은 지수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지수는 결국 그와의 관계를 끊고 본래 자신이 가야 했던 길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더 이상 사치스러운 삶과 그가 제공했던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을 선택한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성장과 자유를 찾게 된다. 몇 년 후 지수는 그 어떤 후원자나 유혹 없이 자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되어 있다. 그녀는 더 이상 신데렐라를 꿈꾸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으로 살아간다. 그녀의 선택은 분명 쉽지 않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과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경고이자 결국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기반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